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 그걸 끌고 온 노인에게 은행 직원은 비웃듯 말했다. 거기 세우시면 안 됩니다. 여긴 직원 전용이에요. 노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리어카 안에 담긴 게 폐지가 아니라 자존심이었다는 걸. 하루 10,000원씩 저축하던 노인, 그를 무시한 은행 직원들. 그리고 얼마 뒤 그 노인이 3,000억을 통째로 이체하며 은행을 무너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은행 앞 도로에 들어서자 노인은 잠시 리어카를 멈췄다. 출입구 근처엔 승용차들이 빼곡히 줄지어 있었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는 직원 전용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노인은 주변을 둘러봤다. 리어카를 세울 만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인도를 따라 한 바퀴를 돌고 또 돌았다. 편의점 앞은 좁았고 도로 옆 하단은 경사가 져 있어서 리어카가 넘어질 것 같았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은행 안쪽 창문이 열리며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다. 짙은 립스틱을 바른 여직원이었다. 어르신, 거기 세우시면 안 돼요. 매일 듣는 말투지만 매번 사람 마음을 찌를 만큼 날카로웠다. 노인은 얼른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금방 다녀올게요. 금방이에요.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고 창문이 닫히는 소리만 났다. 노인은 리어카를 다시 밀고 담벼락 끝쪽으로 이동했다. 낙엽이 쌓여 있고 배수구가 반쯤 막힌 자리였다. 그는 리어카 바퀴를 돌려 벽 쪽으로 밀었다. 뒤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다. 노인은 놀라 잠시 멈췄다. 리어카가 살짝 기울었지만 급히 노끈을 다시 묶고 천덮개를 한 번 더 눌렀다. 손에 묻은 먼지를 털고 나서야 그제야 안심한 듯 모자를 벗고 은행 문을 향해 걸었다. 문 앞에서 안내 직원이 그를 바라봤다. 어르신, 리어카는 저쪽으로 좀 옮기셔야. 노인은 말을 끊듯 짧게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거기다 뒀어요. 목소리는 작고 숨이 조금 찼다. 안내 직원이 시선을 돌리자 노인은 재빨리 자동문을 통과하며 이마에 땀을 훔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그냥 10,000원만 넣고 가자. 노인이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따스한 공기와 함께 잔잔한 안내 멘트가 들려왔다. 고객님, 번호표를 뽑으신 후 기다려주세요. 그는 문 바로 옆 번호표 기계를 눌렀다. 표를 뽑는 순간 뒤쪽에서 젊은 남자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 또 줄 밀려있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다. 의자 표면은 차갑고 미끄러웠다. 옆자리에 중년 남성이 슬쩍 몸을 돌리며 자리를 띄웠다. 노인의 옷에 묻은 먼지를 보고 피하는 눈치였다. 노인은 가슴께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1,000원짜리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그가 봉투를 만지작거리자 맞은편 창구 직원 2명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한 명이 입꼬리를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또 오셨네. 창구 안쪽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입금이요. 예, 10,000원 입금해 주세요. 노인이 봉투를 내밀자 직원은 봉투를 받아들고 잠깐 멈췄다. 오늘도요. 말투에는 멸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예, 오늘도요. 노인은 짧게 대답했다. 직원은 봉투를 열고 돈을 세더니 기계에 통장을 넣었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딱, 딱, 딱. 그는 통장을 내밀며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끝났어요. 노인은 통장을 받으며 작게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뒤쪽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또 10,000원이야. 저러다 진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조롱하듯 던진 말이었지만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개의치 않은 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출입문 앞에서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어르신, 리어카는 저쪽에 세우시면 안 됩니다. 노인은 잠시 멈췄다. 거기 말고 둘 데가 없었어.
보안 요원은 짧게 비웃듯 웃었다. 그래도 규정상 안 됩니다. 다음엔 주차장 쪽에 말해보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겠어요.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유리문이 닫히며 안쪽에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리어카 위 종이 상자가 햇빛에 바짝 말라 있었다. 그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골목길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노인은 리어카를 끌고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크고 높은 철문 앞에 멈췄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무겁게 열리는 철문 너머로 전혀 다른 세상이 드러났다. 넓은 진입로 양쪽으로 손질된 조경수들이 줄지어 있었고 길 끝에는 대리석으로 지어진 3층짜리 저택이 서 있었다. 창문마다 고급 유리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현관 앞 차고엔 검은 롤스로이스 한 대가 빛을 반사하며 세워져 있었다. 신형 팬텀 6억짜리지. 관리인이 차를 닦으며 말했다. 옆에는 벤틀리 벤츠 S클래스 그리고 클래식 포르쉐 한 대가 가지런히 줄 서 있었다. 노인은 모자를 벗으며 정원으로 걸어갔다. 그가 지나칠 때마다 관리인들이 인사했다. 회장님, 만수타워 리모델링 공사 계약 마쳤습니다. 만수호텔 인수건도 오늘 서류 들어옵니다. 노인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페인트 얼룩이 남아 있었지만 그가 거느린 회사는 그 지역 절반의 건물과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정원 끝에서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유리난간 아래로 보이는 건물들 대부분에 그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이만수 빌딩, 만수 상가, 이만수 주차타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이름이 붙은 게 너무 많군.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 다음 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모자를 눌렀었다. 이제 다녀와야겠지. 그리고는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다.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은행 지점이었다. 은행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무겁게 닫히는 바람에 종이문이 살짝 흔들렸다. 노인은 리어카 손잡이를 놓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바짓단은 먼지로 얼룩졌고 손등엔 오래된 굳은 살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오랜 세월 그 손으로 폐지를 모으고 모은 돈으로 하루 10,000원씩 저축해왔다. 오늘도 그저 평소처럼 통장을 들고 입금하려는 마음뿐이었다. 창구 안쪽에서 한 여직원이 힐끗 고개를 들더니 짧게 말했다. 오늘도 오셨어요. 어르신은 진짜 성실하시네요. 무시하듯 코 웃음치며 말하고 있었다. 노인은 봉투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입금해 주시오. 오늘도 10,000원이요. 직원은 봉투를 열어 지폐를 꺼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 이제 통장이 다 찼어요. 또 새로 만드셔야겠네요. 이렇게 자주 오시기 힘드실 텐데요. 노인은 말없이 서류 뒤로 눈을 돌렸다. 벽면엔 새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지중해 크루즈 여행 당신의 품격을 완성하세요. 푸른 바다, 하얀 배, 미소 짓는 사람들. 그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이 상품은 얼마쯤 하는가? 직원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다. 그건 고액 고객용이에요. 최소 5천만 원부터예요. 그러고는 작게 웃었다. 하루 10,000원씩 넣으시면 평생 못 하실 거예요. 그냥 사진으로만 보세요. 핏이 웃으며 직원은 대답을 하고 있었다. 노인의 마음속엔 점점 분노가 쌓이고 있었다. 지금껏 살면서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진 않았지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무시당한 건 오랜만이었다. 노인은 봉투를 다시 꼭 쥐었다. 주름진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갔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창구 직원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재밌다는 듯 웃고 있었다. 노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에 와 돈을 맡기며 믿음을 쌓았다고 생각했다. 이 은행은 자신의 노후를 함께 지켜준 곳이라 여겼는데
지금은 그 신뢰가 발밑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구 유리 너머로 보이는 직원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고 그들의 눈에는 낡은 옷과 구겨진 봉투밖에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순간 서늘한 한기가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래요? 그가 낮게 물었다. 그럼 나도 이제 내 품격을 좀 찾아야겠구먼. 직원이 의아한 듯 물었다. 어르신 뭐라고요?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이비서 지금 은행으로 와. 다른 통장에 있는 전액을 모두 이체하게. 그리고 은행의 임대 계약도 오늘 정리하게. 그 말을 들은 직원이 피식 웃었다. 전액이요? 수수료가 꽤 나올 텐데요. 노인은 직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직원은 웃음을 멈췄고 서로 눈만 쳐다보면서 의아해하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나자 은행 앞에 검은 세단 2대가 동시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빠른 걸음으로 정장을 입은 남녀 셋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은행 안을 떠돌던 잡담이 순식간에 멎었다. 비서 중 한 명이 앞에 나와 말했다. 이만수 회장님 명의 계좌들을 모두 전액 이체하겠습니다.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손이 굳었다.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다. 3천억 원.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떨어뜨린 펜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다. 잠시 후 지점장이 사무실 문을 밀치며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야, 지금? 그의 시선이 노인을 향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만수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건물 내 소유요. 은행의 임대차 계약은 이번 달로 종료할 테니 내 건물에서 나가시오. 지점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노인을 바라보다가 순식간에 목소리가 바뀌었다. 너희들 회장님께 어떻게 한 거야? 지금 당장 와서 사과드려. 창구마다 직원들이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지점장이 외쳤다. 이분이 누군지 알아? 우리 은행 최고 VIP 고객이자 이 건물의 주인이야. 지금 뭐 한 거야? 당장 무릎 꿇고 사과드려.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하나둘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몰라 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맺힌 이도 있었다. 노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침묵 속에서 자신의 분노가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이미 깊게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은 누구나 가난할 수 있어. 하지만 가난하다고 무시한다면 그건 용서받기 어렵소. 지점장은 땀에 젖은 손으로 이마를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제 불찰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노인은 시선을 거두며 말했다. 신뢰는 말로 회복되는 게 아니오. 다음부터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시오. 비서가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다. 회장님, 전액 이체 완료됐습니다. 노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됐네, 이제 가자. 그는 통장을 가슴에 넣고 돌아섰다. 유리문이 열리자 바깥 햇빛이 은행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노인은 평소와 같이 모자를 눌러쓰고 리어카를 잡았다. 폐지 더미가 덜컹거렸지만 그 소리가 오늘만큼은 가볍게 들렸다. 리어카가 천천히 움직였다. 은행 간판이 뒤로 멀어졌고 은행 안의 직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넓은 바다 위 거대한 크루즈가 천천히 항해를 시작했다. 하얀 파도가 선체 옆을 부딪히며 부서졌고 저 멀리 지중해의 햇살이 수면 위에 부서져 금빛으로 흩어졌다.
노인은 가판 난간에 손을 얹고 바람을 맞았다. 짠내 섞인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냄새가 다르구먼. 돈 냄새도 먼지 냄새도 아닌 진짜 바다 냄새야.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여행 일정 다시 확인드리겠습니다. 그리스부터 출발해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순서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젠 그 이름들이 중요하지 않네. 어디든 좋네. 앞으론 평범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네. 그의 옆 테이블에는 낡은 모자와 안경이 놓여 있었다. 모자는 이미 해졌고 구부러진 손잡이엔 리어카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손잡이를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리어카가 없으면 불안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괜찮구먼. 멀리서 어린 꼬마 승객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혼자 오셨어요?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혼자 왔단다. 하지만 마음은 매우 행복하단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다. 그는 잠시 바다를 바라봤다. 눈앞에 펼쳐진 건 끝없는 수평선이었다. 그가 가진 빌딩도 땅도 재산도 그곳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낮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돈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지만 사람의 가치는 만들지 못한다. 사람의 가치는 남은 삶에서 드러나는 거야. 바람이 세차게 불며 흰 구름을 밀어냈다. 노인은 모자를 다시 썼다. 바다 저편으로 해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붉은 석양빛이 얼굴에 닿자 그는 미소 지었다. 카메라는 그의 뒷모습을 따라 천천히 멀어진다. 그의 어깨 위로 석양이 번지고 멀리서 배의 기적이 울린다. 그날 저녁 신문 한 귀퉁이에 짧은 기사가 실렸다. 만수은행 본점 예고 없이 폐점. 이만수 회장 장기 해외 체류 중. 그리고 그 아래엔 작은 사진 한 장. 지중해의 노을 속에서 한 노인이 난간에 기대 웃고 있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